You're not bilingual. Mum was restraining Devon in what seemed like a headlock while he was clawing her like some madman. I couldn't believe what I've seen. There was Lisa sitting there allowing all this abuse. Amber, stop. Just... You're going to smash that glass. Do not do that. Stop. Do not hit me. Don't lie to me. Listen to me. Mom, do you want more? You want this one warmed up? Andrew was not letting up. That was still on, but I was kicked in the dishwasher, it breaks my screen door. And here I am being told, don't step in and sit back, sit back. Yeah, that made me very angry. Let him throw everything we got. 재활과학연구소에서 지금 연구하고 계신 내용들이 저런 도전적 행동에 대한 연구를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믿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형통하시고 완성도 높은 큰 성취가 일어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아이 감정 표현 잘해요? 엄청 잘하죠? 네? 네, 이것을 지금 초등학교 가면 엄청나죠.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우리 김유진 수석연구원이 인천 지역의 모 초등학교를 계속해서 지금 감정표현놀이 특강을 강의를 하고 있는데, 그런 일이 일어났대요. 5학년 아이들인데, 한 아이가 자폐성 장애를 앓고 있는 아이인데, 클래스 자체를 너무나 힘들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남의 시간을 다 뺏는 거죠. 그럼 막 선생님 앞에 나와서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반복적인 표현들을 막 너무 많이 하니까 시간을 많이 뺏기고 하는데, 아이들이 중요한 거는 뭐냐면, 거기 그 클래스에 함께 하는 아이들이 선생님은 지쳐 있지만 아이들이 돕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자아이들과 남자아이들이 돕는 톤 앤 매너가 다르더라는 걸 느낀 얘기를 오늘 차 타고 오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남자 녀석들은 짓궂어가지고 도와주는 척 하면서 놀리기도 하지만, 그러면 그때를 포착해서 여자아이들이 그러지 말라고 딱 통제를 한대요. 그래서 그 일을 우리 김유진 팀장이 칭찬을 해줬답니다. 아이들한테. 근데 기다리다 선생님이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이 아이를 다 밖으로 격리를 시켰는데, 그걸 끝나자마자 아이들한테 칭찬을 해줬대요. 너희들이 그렇게 돕는 일이 너무 아름다웠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 아이들이 전체적으로 누구 하나 시키지 않았는데 큰 박수를 쳤대요. 누구한테 박수를 쳤을까요? 우리는 그렇게 함께 동반 성장하는 그 문화가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대부분 그렇게 안 하고 자꾸 물리적 격리를 시키고 이러려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참 아름다운 일들이 많을 수 있는데, 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는 지금 윤석열 나이 2세거든요? 2세인데 옷을 보니까 겨울이잖아요. 그죠? 뭐 하나 보세요? 이게 감정 표현 놀이의 감정 챈트라는 거예요. 좀 이따 여러분도 한번 해볼게요. 이제 저 아이 이름이 지온이거든요. 지온이 윤석열 나이 2세가 잘하나 여러분들이 잘하나 한번.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비언어적 감정 표현은 숨길 수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감성적으로 느낄 수 있어요. 동의하시죠? 언어적 감정 표현이 풍부하게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교육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미천한 감정 표현 단어를 가지고 우리는 늘 일상 속에서 거짓으로 감정 표현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동의하세요? 네, 그것이 우리들의 감정 표현, 감정을 인식하고 표현하는 것의 현주소일 수 있다는 거죠. 자, 이거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PDF에서 보신 것처럼 나중에 유튜브에서 다시 보기로 한번 보시고, 아이들은 이렇게 감정 표현을 적극적이고 활발하게 표현을 해요. 혼날 때. 엄마가 휴대폰만 할 때. 미리 선생님이 이렇게 하고 아이들의 표정을 읽은 거죠. 하지 말라고 했더니 안 해야 돼. 내 얘기만 풀어요. 왜냐면 엄마도 딴덕대니까. 그래서 내일은 뚝딱 떠먹해요. 엄마 아빠 미안해요. 이게 이제 감정 표현 놀이 시간에 아이들의 영상을 담은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영상을 이미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10초, 20초 정도만 담아도 그 정서를 전달했을 때 좀 긍정적인 효과를 많이 얻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놀이와 게임, 감정 표현을 어떻게 놀이로 하는가. 아이들한테 아직 연령층이 저연령층일수록 아이들은 학습보다는 놀이로 해야지, 노래로 해야지 잘 아이들이 익히게 되죠. 체화되게 되죠. 그래서 놀이 중심이라는 키워드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쉽게 보면 이런 숨바꼭질 속에 숨겨져 있는 감정 표현 단어들, 정서들이 저렇게 다양하게 들어있는데 우리는 늘 새로운 것만 찾고 있는지 몰라요. 디지털화된 게임만 찾고 있는지 몰라요. 게임과 놀이가 어떻게 달릴까요? 게임은 돈이 든다. 놀이는 돈이 안 든다. 놀이는 죽으면 다시 산다. 게임은 죽여버리려고 한다. 게임은 중독이 되죠. 그죠? 마약이나 약물과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는 영유아기에 어떻게 놀이 속에서 행복했는가에 따라서 여기 편도체에 저장되어 있는 그 내용으로 평생을 살아가는데 힘을 얻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니다 보면 그 어른이 돼서도 이상한 놀이를 하는 사람들 많죠. 막 이렇게 오토바이 타고 막 그 취미생활인데 죄송합니다. 영유아기를 어떻게 보냈느냐에 따라서 어른이 되어서도 게임 중독, 약물 이쪽으로 빠지는 사람들, 그런 것들은 그때부터 이미 그때의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이런 예를 들면 표정 만들기도 놀이에서 이렇게 이런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이렇게 아이들과 함께 할 때 집중력이 굉장히 좋아져요. 단어 카드를 놓고 이렇게 표정으로 표정 없는 얼굴에다가 눈을 가리고 이렇게 눈, 코, 입을 붙여서 감정 표현한 상태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은 저거 할 때 다른 어떤 시간보다도 집중력을 굉장히 갖게 됩니다. 저거를 해서 아이들이 눈을 가리고 표정을 만들잖아요. 붙여서 그런 표정이 이상하게 나올 수도 있겠죠. 그렇죠. 네, 그걸 가지고 아이들이 발표하게 하는 건가 아니면 이게 어떤 감정이라고 얘기하게 하는 건가. 까르르 웃고 that's it. 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고착된 주입식 학습에 우리는 너무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아까 좋아한다고 표현하신 분, 아내한테 사랑하는 거하고 뭐가 달라요? 하나님은 아가페 사랑이잖아요. 우리가 한 거 없이 그냥 무조건 사랑하시는 거잖아요. 지구 끝날 때까지.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한테 뭘 잘못하면 벌 받는다고 생각하고 내 하나님을 여기 두고 있기 때문에 학습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관점이 다른 거죠.
그래서 아이들한테 감정을 자꾸 주입식으로 정의화시켜서 가르치려고, 나도 모르게 가르치려고 해요. 틀렸다고 하고. 감정은 틀린 게 없는 거죠. 특히 아이들은 내가 물었을 때 자신의 감정을 이야기하지 않고 상대의 감정을 표현할 때도 있어요. 어린아이들은. 그래서 감정은 그 아이의 감정을 발견한 것을 이 아이가 표현했을 때 내 감정을 그 아이의 눈높이로 이입시켜서 공감해주는 일, 거기까지만 해도 저는 대성공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걸 자꾸 교정하려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포커페이스 하는 거죠. 밖에 나가면 화나도 화난 척, 무표정한 척, 어떤 생각을 하는지 모르는 척. 질문하라고 그러면 질문하는 사람 하나도 없고, 이거 끝나고 질문 있으세요? 그러면 한 명도 손 안 들 거잖아요. 그죠? 맞죠? 왜?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가 나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IQ, EQ, 이걸 다이어그램으로 제가 이렇게 IQ, 지능지수와 정서지능, 감성지수, 이거를 다이어그램으로 만들면 키워드들이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죠. 셀프이스템, 자존감이라든가, 자존감 속에 들어가 있는 집중력, 자기동기와 이런 만족지원 능력, 이런 것들이 들어있고, 저희가 주장하는 거는 그것보다 훨씬 소중한 감정지능이라는 건데, 그것은 감정을 어떻게 인식하고 어떻게 이입시키고 관계 속에서 이입시키고 공감을 일으키고 어떻게 표현하는 관계를 맺는가,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감정 코칭보다 앞서서 감정에 대해서 잘 알면 감정 코칭이 굉장히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는데, 이 부분을 건너뛰기 때문에 감정 코칭, 존 가트만의 감정 코칭, 국내에는 조벽 최성애 교수님이 그 랩에 있다가 들어오셨잖아요. 그죠? 그 감정 코칭에 대해서 해보고 잘 안 되거든요. 그 대상도 다르고, 수행 방법도 달라요. 감정 코칭은. 부모하고 자녀를 17세까지 종단 연구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4가지의 유형으로 분류해 놓은 거잖아요. 그죠? 근데 글로 그냥 훅 들어가 버리거든요. 교육기관에서. 그거 아니라는 생각하는 거죠. 그 전에 감정지능이라는 게, 감정에 대해서 알아내는 일들이 훨씬 더 소중하다는 거죠. 그래야지 감정 코칭도 잘 풀어나갈 수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양자역학 시대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챗 GPT 하시는 분, 굉장히 앞서가신, 어느 학교에 계세요? 경북 영광학교, 영천이라는 소도시에 있는 영광학교. 이야, 그 학교 학생들은 참 앞서가는 선생님. 챗 GPT에서 뭐 물어보세요? 그 응용행동 분석에 관해서 단어가 잘 이해가 안 되면 거기에서 물어서 이거는 무슨 뜻이니? 아니면 예를 들어줘?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도움받고. 너무 놀랍죠, 그죠? 네. 그래서 그게 지금 이 시간에도 빛의 속도로 이게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AIQ라는 게 또 생길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냥. 그죠? 그러니까 이게 지능지수, 정서지능, 감성지능, 정서지능지수, 그 다음에 AI 쿼션트. 이게 이제 이 세대의 아이들은 질문하는 방법에 대한 지능이에요. 우선 챗GPT는 어떻게 질문하는가에 따라서 답이 너무 다르게 나오니까 질문을 잘하는 방법이 그 챗GPT 지능지수가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감정지능이네요. 그러니까. 아, 그런가요? 제가 드릴 말씀을 딱 해주셨네. 그죠? 그래서 AI가 아무리 발달을 해도 어떻게 질문하는가에 따라서 얘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나한테 맞는 거를 빛의 속도로 끌어올 수 있냐 없냐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이 지금 자라는 아이들한테는 너무나 복잡하고 고단한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고단하지 않고 지혜롭게 잘 살아나가게 하기 위해서는 감정을 느끼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안 되잖아요. 챗GPT한테 제가 오래전에 한번 물어봤어요. 너는 감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나는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은 이제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죠, 그죠? 네. 근데 계속해서 하면 이제 완성도는 생기겠지만, 그렇더라도 인간을 넘어설 수 절대 없다고 저는 확신해요. 왜? 77억 인구, 그 다음에 언어적, 비언어적 감정 표현, 느낌, 이런 것들을 다 복합적으로 하는데, 거기까지만 해도 뭐 양쪽으로 하는 거니까 충분히 되지만, 관계의 변수까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지금 잘하는 아이들은 그 내용을 명석하게 알아서 얘를 도구로서, 1하고 제로밖에 모르는 도구로서 잘 활용할 수 있는 마인드, 그 정서를 이 아이들한테 알려줘야 이 아이들이 리더십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죠. 그죠?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지향점은 PDF에서 좀 보시고요. 시간이 부족하니까. 감정 표현 놀이는 이렇게 7과정, 인식하기, 표현하기, 경청하기에서부터 감사하기까지 이거를 분절된 내용들을 아이들하고 함께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선생님한테 제가 여쭤볼 때 생각하고 있다. 우리 전체가 다 똑같아요. 감정에 대해서 물어보면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뺑, 요걸 분절된 걸 나는 공감을 잘해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공감 잘하세요? 잘하십니까, 공감? 왜 눈동자를 피하십니까? 우리 공감 못해요. 공감 두 가지가 있죠. 엠파시, 심패시. 실제로 내가 해본 거하고 그럴 것이다 하고 두 가지가 있다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공감, 맞벌이 하시는 분들이 너무 피곤해서 들어가서 신랑한테 또는 아내한테 나 오늘 너무 피곤해 죽겠어. 그러면 공감해줘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힘들었구나. 그게 공감이죠. 이게 남성과 여성의 큰 차이예요. 여성은 그대로 이입해서 그대로 반복해줘요. 그래서 사회지능이라는 말은 쓰지 않지만 사회성이, 그래서 나중에 50 넘어가면 남자들이 100% 다 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리세요. 지게 돼 있어요. 남자들은 100% 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저는 제 아내 눈을 이렇게 똑바로 못 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딱 눈이 마주치면 얼른 이렇게 탁. 근데 여성들은 그래서 생산성 없는 수다를 많이 하는 것 같지만 공감을 굉장히 그렇게 빚으셨어요. 그래서 공감을 잘 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밤새 얘기를 해도, 그래서 한마디로 뭔데? 그리고 남편을 묻는 이유가 그거예요. 결론이 뭔데? 피곤해 죽겠는데 그럼 찜질방 가. 그리고 자기는 공감해 줬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거 공감 아니잖아요. 누가 답을 달라 그런 게 아니고 내 얘기 좀 들어줘, 그 얘기잖아요. 그죠? 근데 내 얘기를 들어주기에는 이 남성들의 인내심을 하나님이 그냥 아주 짧게 만들어 놓으셔가지고 그게 잘 안 돼요. 아무튼 그래서 어떤 이 속에는 뭐 감정이입도 있고 이타심도 있고 다 여러 가지가 다 들어가 있는데, 우리는 이미 그게 성장기에 패턴화돼야 될 것들을 지금 찾아내기 때문에 자꾸 그걸 학습하려고 하지, 아이들처럼 이미 막 그것이 내 성장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패턴화된 그 시기가 지났기 때문에 아이들은 지금 그걸 가르쳐주면 나중에 다른 어른이 된다는 거죠. 네, 로드맵도 참고하시고요. 감정 표현이 자연스러운 아이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 우리는 이 이야기를, 그래서 우리는 되게 법을 되게 좋아해요. 그죠? 감정 표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법. 대화법. 법이 뭐예요? 그죠? 방법이에요, 법이. 법을 안 지키면 어떻게 돼요? 심판을 받아요. 그죠? 근데 자꾸 답을 찾잖아요. 그죠? 법대로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죠? 법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죠? 법을 잘 알면 법 너머서에 있는 것을 우리는 활용할 수 있는 지혜가 생기죠. 그죠?
그래서 열린 질문이나 이런 피드백을 해주는 거,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그것을 통해서 거울자 아이가 나한테 반응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피드백을 해주느냐에 따라서 이 아이의 자아 존중감은 성장할 수도 있고 추락할 수도 있고, 특히 여자 아이들의 경우에는 그 자존감을 성장기에, 청소년기 이전에 상처를 받으면 제가 연구한 선행 연구에서는 회복이 거의 잘 안 된대요. 근데 이제 남자들은 회복이 가능하고, 그래서 남편을 말을 마구 하죠. 네가 그렇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걸 네가 그렇지는 남자들은 아무렇지 않거든요. 근데 여성들은 네가 그렇지 그러면 충격을 받는 거예요. 상처가 되게 많죠, 이런데. 맞아요? 그래서 이제 뭐 그런 부모교육 가보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너는 원래 안 낳으려고 했는데 실수로 낳았어. 그래서 애가 셋이 됐는데도 얘 엄마는 그게 평생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표현이라는 게 참 중요한 거죠. 그다음에 교구는 시작부터 다르게 시작하라고 제가 권유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감정 인사라는 안녕하세요 말고, 네, 그래서 저는 지금도 교육기관을 운영하고 있고, 과거에도 또 다른 교육기관을 운영했지만 인사 방법이 달라요. 그래서 그 멘트는 여러분들이 만들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그리고 비언어적으로도 적극적으로 표현할 수 있게. 그래서 이런 다양한 인사 방법으로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야지 아이들이 마치고 나갈 때도 하이파이브를 한다든가, 뭐, 손 하트를 한다든가, 뭐 이런 걸 했을 때, 그날 자기가 고르면서, 미국에서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디자인이 좀 다를 뿐이죠. 남자들 표정하고 여자들 표정이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보세요. 제가 나와서 뭘 보시라 그랬냐면 이 영상을 보면서 남성의 표정과 여성의 표정이 어떻게 다른지 좀 보시라고요. 잠깐 제가 봤는데요. 여생님들은 아이가 이쁘고 너무 예뻐서 막 거기 빠져들려고 해요. 막 공감을 하고 막 또박또박 하니까 선생님 눈들이 깜짝깜짝. 남편들은 그래. 하는구나. 표정이 없으세요. 저렇게 예쁜 꼬마가 나와서 얘기하면 공감하는데 그런데 그냥 지나가는 화면이었어요. 감사합니다. 제가 선생님은 책을 선물로 드릴게요. 애니어그램 들어보셨죠? 이건 속초에서 지금 요양하고 있는 제 아내가 쓴 책이에요. 보통 MBTI나 애니어그램을 이렇게 설문지 가지고 하잖아요. 아이들은 할 수가 없잖아요. 초등학교 주시면 안 돼요. 용기가 있었기 때문에 선생님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주소 알려주세요. 가져온 거 없으니까.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선물 받으실 계획이니까 네. 나오셔서 지금 내가 한 번 더 틀어볼 테니까 남성들 표정과 여성의 표정이 어떻게 다른지 한번.
어떻게 달라요? 네, 저기 이제 당당하게 이렇게 핸드폰 보시는 분도 계시고 또 이제 언제 마치지 하시는 표정의 분도 계시고 이제 어머님들은 다 이제 저와 같은 마음처럼 이렇게 우리 딸 같네 하고 보시는 것 같았어요. 이제 딸바보는 이제 보통 아빠들이 딸바보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 남자분들은 조금 딸이 없으신가 하는 생각이 농담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 주소 꼭 주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아빠들, 유아들을 키우는 아빠들은 집에 가면 안 보는 척하고 있다 집에 가면 아이를 불러요. 너 이리 와봐. 이거 한번 해봐. 근데 이제 또 남자아이들한테도 저걸 시켜요. 그럼 남자아이들은 할까요, 안 할까요? 이제 참 다르죠? 남성과 여성이 아이 때부터 달라요. 그렇죠?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지혜롭게 잘, 남성들도 표현을 잘 할 수 있게, 적극적으로 표현할 수 있게, 제가 제 아내를 안아주는 것처럼, 그거 많이 힘든 일 아니에요. 한 번만 그 선을 넘어가면, 그죠? barrier free. 누군가는 계단 하나를 그냥 한 발짝에 자연스럽게 올라가지만 누군가는 계단 한 칸이 에베레스트 산처럼 느껴지는 것도 있다는 유명한 내용들이 요즘 나와 있죠. 그죠? 네. 우리는 정서적으로 그 계단 하나가 에베레스트 같이 높게 담쳐 있는지 몰라요. 그것이 자연스러운 한 걸음에 넘어설 수 있는 전환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챈트는 이제 그런 동요처럼 활동하기 전에 아이들이 이제 용기 내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활동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 아이가 지금 초등학교 한 6학년 정도 됐어요. 근데 이런 제스처도 다르죠? 기아의 야구 투수 딸이에요. 야구하고 상관없이 저 아이의 유전자 속에는 상당 부분 그런 은사를 타고난 아이인 것 같아요. 너무너무 사랑스럽죠. 그래서 7과정 인식하고서부터 감사하기까지 그 7과정에 챈트가 분절돼 있고 동요 속에는 그 7과정의 가사가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를테면 매일이 아니고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부르고 챈트를 하고 2년, 3년 지낸 아이와 그렇지 않은 아이 환경의 차이, 그건 어떻게 다를까요? 많이 다르겠죠, 그죠? 그런 것들을 저 도구를 제가 보급을 하면서 안타까운 게 뭐냐면 또다시 우리한테 박혀있는 고정관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워크시트나 포스터에다가 스티커를 딱 붙이면 그거는 마스터했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거든요. 계속해서 수시로 생각할 때마다 내 내면에서 느껴진 걸 끌어내서 거기다가 쏟아놓는 거거든요. 그 일은 반복적으로 많이 누적될수록 좋은 거죠. 그래야지 많이 찾아낸 거잖아요. 그죠? 많이 분화시키고 있는 거죠. 그죠? 많이 여기서 저기 가서 붙이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기 가서 저기 가서 붙이는 거는 아이한테는 굉장히 큰 용기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 용기에 한 계단을 넘어서면 이 아이는 시키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하게 돼 있거든요. 그 일은 아이의 성장에 정서적 발달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카드도 마찬가지. 카드에서 나올 수 있는 게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단어를 아이들한테처럼 뭐 국어사전을 꺼내놓고 가르칠 수 없잖아요. 단어 카드로 활용하면 얼마든지 분화된
감정을 보여주고 아이가 인식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유엔의 행복지수 리포트 아시죠? 해피니스 리포트라고 매년 하고 있는 전 세계 약 160개국의 통계를 내죠. 그 나라 국민들이 행복감을, 내가 한국 사람으로서 행복감을 느끼고 있는가에 대해서 상위 1, 2, 3위가 항상 덴마크, 핀란드, 스위스 이렇게 세 나라죠. 우리나라는 몇 위쯤 될까요? 행복지수. 원래 57위. 원래 57위. 아, 예. 50, 우리 편인데 대답을 해버리셨네. 그러니까 50위 이내 들기 힘들어요. 우리나라가. 그런데 경제 수준은 10위권 안에 들잖아요. 그래서 이 일은 아까 감정학자들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이 프로그램을 개발할 그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감정에 대해서 깊이 있게 연구하는 학자들을 잘 못 봤어요. 외국에는 많은데. 그래서 우리나라가 우울증이 세계 1위일지 몰라요. 자살률이 세계 1위일지 몰라요. 왜냐하면 근엄해야 되니까 항상 나는. 내 속이 문드러져도 나는 근엄해야 되거든. 남이 눈치 못 채야 되거든. 그래서 정신과 가면 미친 사람 소리 듣죠. 아니죠. 감기 걸리면 호흡기 내과 가잖아요. 마음이 아프면 정신과 가야죠. 상담해야죠. 그 일이 많이 보편화되고 있지만 아직도 가야 갈 길이 참 멉니다. 그래서 그 중에 1, 2, 3위를 항상 듣는 덴마크의 가장 중요한 공감 교육 중에 하나가 감정 카드를 이용한 내용인데 이것으로 뭘 가르치려고 하지 않아도 아이들은 이 카드를 가지고 한 번만 선생님이 보여주면 둘씩 짝 지워주면 카드만 가지고도 충분히 자기들의 문제를 스스로 선생님의 도움 없이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감정 카드를 활용하는 방법들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목표는 비언어적 감정 표현을 익히는 거. 그것이 참 중요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뿌리를 통해서 아동 청소년기를 지났기 때문에 이 나라 사람들이 밤이 그렇게 길임에도 불구하고 행복지수 1, 2, 3위를 하는 이유인 거죠. 레고 아시죠? 덴마크 거죠? 레고가 무슨 뜻이에요? Play well. 잘 노는 거예요. 그래서 놀이 중심으로 해야지 학습 중심으로 하시지 않기를 권유를 드립니다. 이 내용을. 감정보 준비. 야! 야! 시작. 들어오지만 용맹하게. 어렵지만 지혜롭게. 재미있게 신나게. 네, 그래서 이 활동을 하실 때 챈트라든가 지금 이런 구호, 이거 구호 많이 쓰는 구호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를 시그널 뮤직처럼 여러분들이 시작할 때 또는 마칠 때 이걸 딱 쓰시면 선생님 얼굴 보면 그 시간이 되면 저 구호가 생각나겠죠. 그죠? 특히 초등 저연령 이하에서는 아주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인 거죠. 그리고 끝으로 보상해주기. 우리는 뭐 이렇게 고래밥 같은 거 사주고 뭐 이거 돈 들여서 그거 안 해도, 예, 우리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저런 엠블렘이 있어요. 스티커 용지에다가 출력하는 거. 그래서 그걸 어느 날 가서 자란 아이한테 고래도 춤추게. 가슴에 그거 한 장만 붙여줘도 프라우드해지죠. 그죠? 그 용기는 배가가 되겠죠. 그죠? 네. 그래서 보상해주는 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돼서 이 부분까지만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그 아이들의 조금 전에 제가 상으로 드린 책도 그림, 아이들의 그림을 통해서 표상 활동의 결과물을 통해서 아이들의 정서적 역동성을 읽어낼 수가 있어요. 그렇죠? 네, 정서적 역동성. 역동성이라는 거는 서 있는 게 아니고 움직이는 거죠. 그죠? 이미 지난 시간 동안 내 마음에 기억되어 있던 정서가 어떤 힘이 있었는가를 표상 활동을 통해서 아이들은 도화지 위에다 쏟아내게 되죠. 그런데 잘 그렸냐 못 그렸냐가 아니고
또는 미술 전문가한테 가서 그걸 판독할 일도 아닐 수 있어요. 그죠? 잘 들여다보면 그 아이들이 끌어내놓은 그림 속에 색상, 형태, 레이아웃, 균형, 조화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중학교 미술 시간에 다 하셨잖아요. 맞죠? 네. 그래서 그 내용만 잘 들여다봐도 이 아이의 정서가 이미 지난 시간에 어떤 마음이었었구나를 우리가 예측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예측을 데이비드 호킨스 아까 학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내용은 뭐냐면 과제가 그런 거예요. 이렇게 스트로우로 물감 불기를 하는데 엄마가 어떨 때 화내니? 그랬을 때 그러니까 밥을 느리게 먹었다고 화낸다. 이불 위에서 한 바퀴 돌았는데 한 바퀴밖에 안 돌았는데 이 6살 아이들 있거든요. 콘센트를 만지기만 했는데도 혼난 거예요. 이 아이는 내가 형을 때릴 때 이 녀석은 맞아야 돼. 그죠? 안방에 들어갈 때 혼나. 왜 안방에 들어가서 혼나죠?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데이비드 호킨스는 의식혁명이라는 책, Power of Force라는 책에서 우리의 의식,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의식의 프레임, 그 저변에는 의식과 무의식, 잠재의식, 그 속에 정서, 생각, 감정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데 그 의식도 데이비드 호킨스는 혁명을 일으키듯이 전환할 수 있다는 것을 학술적으로 증명한 분이 얼마 전에 돌아가셨죠. 몇 년 전에. 그래서 정량 연구를 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한테 감정에 대해서 감정을 주파수로 희로애락을 주파수로 이렇게 파장으로 수치화시켜서 증명한 책이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지금 이 그림을 놓고 봤을 때 그 이모셔널 스펙트럼이라는 데서 그 키워드가 즐거움, 사랑, 적절한 쭉 내려가서 밑에 가면 비해, 수치심 막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거는 데이비드 호킨스가 그 수치를 가지고 얘기를 한 거예요. 학술적으로 증명을 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의 조사를 통해서. 그래서 그 제로에서부터 1000까지 숫자를 놓고 그래서 제일 위에 즐거움 위에 행복감이나 깨달음 정도 되면 1000. 제일 바닥 수치심, 죄책감 이쪽은 제로. 중요한 건 200 정도 수치가 되면 그때부터 용기를 낼 수 있는 전환점이 된다 그래요. 그래서 그 키워드를 저는 디자인을 했으니까 색상에다가 이렇게 대입을 시켜본 거예요. 우리의 관념 이미지. 나는 빨간색을 보면 환한 느낌이 들어. 나는 파란색을 보면 우울해 하는 그런 관념 이미지로 그 수치 키워드 옆에다 색을 대입을 시켜본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사용한 색을 저기다 이렇게 집어넣어 봤어요. 그랬더니 혼난 이유가 밑에 3개가 그룹핑이 되죠. 부정적인 단어의 그룹핑이 되잖아요. 그 데이비드 호킨스의 이모셔널 스펙트럼이 이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검색하시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 속에는 이제 이런 감정 단어들이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긍정 에너지는, 용기는 저기 200에 해당되는 그 수치 전환선상에서 증폭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피드백 해줄 때 그 거울자 이론처럼 루킹 글래스 셀프처럼 아이들한테 피드백 해줄 때 내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짧게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이 아이는 용기를 낼 수도 있고 포기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EFT 체조라 그래서 이거는 이제 유튜브에도 보시면 많이 나와요. 아이들이 이거 시키면은 재밌어 할 거예요. 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저게 사실은 혀를 때리는 거잖아요. 혈 우리 몸에 순환이 잘 되게
그래서 유튜브에 찾아보시면은 저 EFT 체조에 매료돼서 17년 동안 의사를 하던 미국 여의사가 의사 때려치우고 저것만 연구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눈 감고 이렇게 두드려 보면요. 그리고 한참 두드리다 눈 딱 뜨면 시력이 확 좋아지는 걸 느껴요. 그러니까 의학적으로도 과학적으로도 증명된 체조거든요. 근데 애들 뭐 손가락 3개로 이렇게 하라 그러면 뭐 장난치고 괜찮아요. 그죠? 그냥 그런 게 있어. 그거 하는 동안에 내가 이전에 가지고 있던 부정적인 감정을 극복해서 스위치할 수 있네. 전환할 수 있구나. 그것만 느껴도 성공하는 거죠. 그죠? 그때 마무리할 때 전환하는 그 내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감정, 이제 그만하려는데요. 서버렸네. 네, 스위치 책은 그 긍정의 감정 표현 단어하고 부정의 감정 표현 단어를 이렇게 그냥 학습하듯이 좋아요, 싫어요, 화났어, 행복해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그냥 그 토미 캐릭터를 보고. 그래서 그거를 그냥 한번 하고 이거 다 봤네 그게 아니고 그 속에서 스토리텔링이 일어나죠. 그리고 끝으로 이 책의 내용은 그렇고요. 나머지는 이제 PDF 파일에 보면은 여러분들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 있냐면 학부모 상담하는 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도구를 가지고 학부모를 상담할 때 어떻게 활용하면 좋겠습니다. 그게 있고 또 하나는 감정 표현 놀이를 아이가 적극성을 가지고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골든타임은 언제인가? 아이가 감정 표현 놀이를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골든타임은 언제일까요? 애들이 기분 좋을 때? 박수 한번 쳐주세요. 근데 아빠들은 달라요. 그죠? 화났을 때 너 일로 와봐. 너 감정 놀이 했어 안 했어? 이렇게 돼. 그럼 이제 얘는 점점 문을 닫아서 자신의 감정을 꺼내는 거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되죠. 그죠? 그래서 절대로 감정을 정의화하거나 나의 기준으로 또는 주입식 학습을 하거나 이러지 않기를 저는 소망을 합니다. 그리고 나는 이미 이 아이와 함께 동반 성장하는 거지 나는 감정을 가르칠 수 없어요. 이론적으로 이해는 할 수 있어도 내가 느끼고 발견하고 느끼고 알아내서 분화시키고 실제로 대화 속에서 소통 속에서 사용하는 거를 우리는 못하기 때문에 아이를 통해서 많이 배울 수 있어요. 그런 낮은 자세로 낙타무릎이 되지 않으면 아이들은 감정을 채 꺼내기도 전에 닫아버리게 되죠. 네, 그래서 처음에 제가 에피제네틱스 얘기했죠. 말씀드렸죠. 유전자는 변하는가, 기질은 변하는가. 네. 거기에서 변하는 걸로 여러분들이 공감해 주셨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그 신념을 가지고 그 때는 카이로스,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분의 때에 이 아이가 변화되고 필요한 회복과 치유가 일어날 수 있듯이, 그렇죠? 우리는 기다려주고 조력해주는 일, 그것이지 정서는 결코 정의화시키거나 학습처럼 외우게 한다거나 한 번 하고 끝내서 반복 누적의 기대 효과를 지향하거나 할 영역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콘텐츠를 하면서 제가 사실 되게 까칠하게 생겼죠? 아니요? 제가 성격이 되게 모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아내를 되게 많이 힘들게 했어요. 젊은 날 못하게 하는 것도 많고. 그런데 이 프로그램을 연구하고 지금도 계속 공부하고 있으면서 사실은 아이들을 향해서 도와주려고 한 게 제일 큰
수혜자가 제가 돼버렸어요. 여러분도 그런 수혜자가 되시기를 바라고, 오늘 너무 많은 내용으로 욕심을 내서 충분히 전달됐을지 모르겠지만 또 유튜브를 통해서 연구소에서 공개해 드리는 거 다시 한번 보시고 PDF 리뷰하시고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제가 연락처 남겨놓을 테니까 연락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돕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